안녕하세요. Choose your destination. Choose your destination. 난이도는 그냥 쉬움 할게요. Your journey. 초보분들을 위한 starts 거니까. here. 일단 추천하는 팩션은 봉건 군주제. 봉건 군주제가 제일 좋죠. What is your people's fault? 왜 봉건 군주제냐? UGB가 적어요. 이 게임이 UGB 압박이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면은 문명류 4X 게임, 문명류 게임들은 대체로 이제 스노우볼링이란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자원이 1단위, 10단위였어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까지 올라가요. 근데 에이지 오브 원더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뭐 2배, 4배, 8배는 올라갈 수 있어도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반면 UGB는 뒤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게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3군단 정도를 유지하고 그 이상으로 늘리기 힘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후반 가면은 뭐 5군단, 6군단 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UGB 관련 보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이 쉬워지는데, 봉건 군주제가 UGB가 특히 초반이 UGB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봉건 군주제를 저는 보통 초보 추천 팩션 하면 보통 봉건 군주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얘가 제일 위에 뜨죠. 알프레드 엘더스턴. 얘가 약간 에이지 오브 원더스 4의 비공식 주인공 같은 캐릭터예요. 원래는 처음 게임 시작할 때 나온 영상에도 그렇고 얘가 주인공처럼 나와요. 그리고 스토리, 첫 번째 스토리도 보면은 딱 얘가 주인공일 것 같은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굳이 얘로 플레이하지 않아도 돼요. 딱 정식적인 주인공은 아닙니다. 에이지 오브 원더스는 그 스토리도 정해진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커스텀해서 넣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봉건 군주가 또 없을까? 척추분쇄자 아스케라, 얘도 좋습니다. 야만 문화권이요, 초보한테 좋고 성능도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 얘는 왜 좋냐면 그 빌드가 그 커스텀한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무리에서의 흉폭감은 강해요. 이속이 조금 느린 게 아쉽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고, 무자비한 약탈자, 전설의 사냥꾼, 야 이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기존에 있는 빌드들은 좀 뭔가 성능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씩 있어요. 대부분. 근데 저 친구는 시작부터 성능이 굉장히 좋죠. 얘가 봉건이네요? 봉건 군주인가? 귀족이네. 봉건 군주가 없나? 얘도 꽤 괜찮네. 얘도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얘도 괜찮은데? 얘가 오히려 더 좋을지도? 이건 투사만 할 수 있죠, 첫 번째 맵에선. 그러면 일단 알프레드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알프레드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 좋아요. 적응력 좋아요. 신속한 회복 좋습니다. 방어 전술 뭐 나쁘지 않아요. 선택한 통일자, 위대한 건설자, 이건 조금 애매해요. 뭐 일반 맵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거 스토리 맵에서 너무 애매합니다. 그리고 가장 애매한 거, 신앙에서 스타팅. 신앙에서가 이제 몇몇 빌드에선 조커처럼 쓰일 수 있는 마법서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마법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알프레드 엘더스톤을 플레이하는 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바꾸고 시작하고 싶어요. 빼버리고 운동 능력. 이 운동 능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특성인데요. 이동 속도가 32에서 40으로 증가하는 특성이에요. 게임을 하면 이동 속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신속한 회복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체력을 추가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아군, 그러니까 자기 도시 내에서는 체력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컨트롤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개념만 잡혀 있으면 사실 신속한 회복이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신속한 회복을 해서 그냥 편하게 적 기지든 뭐 빈 땅이든 돌아다니면서 쭉쭉 체력 회복하고, 그게 더 편해서 뉴비한테는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신속한 회복. 그리고 봉건 군주, 이건 그대로 가고요. What defines 선택받은 this 통일자. 선택받은 통일자가 나쁜 특성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특성에 속해요. 근데 다만 스토리 세계에서는 봉신이 별로 없어요. 이게 봉신을 만드는 데 특화된 특성인데요. 스토리 세계에선 봉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빼고 스토리 일단 좀 애매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빌드를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섣불리 선택을 못 하겠는 게, 여기서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빌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친화도라는 개념 때문에. 이 옆에 문양 보이죠? 이게 친화도예요. 에이즈 오브 원더스 4에는 총 6개의 친화도가 있는데, 이 뒤로 갈수록 3티어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마법사가 가진 친화도가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해금을 할 수 있고, 4티어 마법사는 6개, 5티어 마법사는 8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1티어, 2티어, 뭐 3티어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4티어, 5티어까지 문제없이 쭉쭉 가려고 하면 친화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좀 계산을 해놔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프죠. 보통은 그런 게 귀찮으면 그냥 하나나 2개 친화도만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친화도란 개념이 지금 이 사회 특성에도 하나씩 줘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서 가는 게 좋냐, 무난한 선택이란 게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굳이 좀 무난한 선택을 고르자면 저는 일단 전설의 사냥꾼. 사실 전설의 사냥꾼도 내정 위주의 빌드라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를 선택한 이유는 전투 위주, 난이도가 쉬움이잖아요. 그러면 적들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빌드에서는 추천할 만하죠. 그러고 또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투를 많이 하는 빌드니까 그냥 무난하게 식인으로 갈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식인을 선택하면은 찝찝하려나? 뭘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식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Choose your first tome of 그래요. magic. 인간인데 식인이 조금 안 예쁘긴 한데 특성을 다른 거로 고르시면 돼요. 광신에서 신앙보단 광신이 훨씬 낫다고 봐요. 똑같은 질서 마법서고 1티어 마법서지만 신앙보다는 광신이 훨씬 좋습니다. 신앙에서는 물론 이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 이게 문제가 뭐냐,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마법서의 핵심은 대체로 인챈트입니다. 신앙에서의 핵심은 결국 치유의 지팡이에요. 치유의 지팡이 나쁘지 않아요. 치유의 손길 능력 주잖아요. 치유의 손길 굉장히 좋은 버프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초반에 1티어 첫 번째 마법서잖아요. 초반에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 지원가를 잘 쓸 수 있는 빌드가 별로 없어요. 굳이 따지면 건축가 문학관 정도? 근데 그거 말고는 굳이 얘를 갈 이유가 없어요. 반면 광신에서는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초반에 광신의 군단 무난해요. 좋아요. 괜찮은 인챈트예요. 경유의 성과, 이게 진짜 난리 납니다. 이거랑 같이 광신의 군단하고 조합하면요, 초반부터 그냥 뭐 있는 부대들이 다 강화 2개씩 받고 막 버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광신의 노도 괜찮습니다. 초반에 내정하기. 규탄도 좋죠. 광신자 소환, 이게 진짜 사기 중 하나죠. 소환 마법이에요. 소환 마법인데 1티어 유닛을 소환해요.
구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티어 몹을 소환하는데 얘가 금 UGB 유닛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나 UGB 유닛은 소환을 해도 마나 UGB, 마나를 초반에 얻을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마나 UGB를 딸려가지고 많이 소환을 못해요. 몇 마리 소환하다 멈춰야 돼요. 근데 광신자는 금 UGB 유닛이기 때문에 그냥 막 소환해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게임 시작하자마자 투배럭으로 시작하는 수준이에요. 스타로 시작하면 병력을 도시에서도 뽑고 내가 소환도 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병력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또 봉건 군주라면 굳이 광신에서 안 가도 돼요. 왜요? 봉건 군주를 추천한 이유는 What is their origin culture? 봉건 군주가 민병대를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가 말한 장점 있잖아요. 마법으로 소환을 하는데 골드를 UGB로 가진 유닛 민병대도 그래요. 그래서 봉건 군주가 초반 사기라고 유명하고 뉴비들에게 추천하는 거죠. 마법사를 뭘 가면 좋을까요? 뭘 가도 상관없어요. 봉건 군주는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빌드여서 뭘 가도 무난하게 다 잘 먹힙니다. 진짜 뭘 가지? 나도 살짝 고민되네요. 바위에서 가겠습니다. 바위에서. 왜 바위에서 가냐? 얘가 종변을 주거든요. 종변. 초반에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인챈트를 쓰면 인챈트가 또 마나를 추가로 UGB를 요구해요. 그래서 UGB 때문에 망합니다. 이 게임은 계속 말하지만 UGB가 중요해요. 버는 돈은 한정적인데 UGB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UGB 싸움이에요. 내정이. 그래서 근데 이 종변은 UGB가 안 들어요. 일단 한번 변신시켜 놓으면. 그래서 저는 바위서로 가겠습니다. 투사밖에 못해요. 그리고 스토리나 외형은 그대로 가고. 좀 뭔가 많이 바뀌었죠? 직업 바꿀까? 전사도 나쁘진 않은데 힐러 가죠. 이래서는 근데 알프레드라고 할 수 있나?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는데 조금 애매하죠. 말에서도 내릴래? 힐 있나? 힐 없네? 역병 이건 중독 있나? 중독 실명? 실명 애매한데 그냥 말 타라. 이게 오브가 있고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를 쓰면 말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게임 자체가. 오브는 말을 탈 수 있는데 오브를 누르면 말을 타죠. 이거 좋은데? 아니 별로 안 좋네. 근데 지팡이를 끼면 말을 못합니다. 지팡이 껴주죠. 요거 새로 추가됐는데 한번 해봐야죠. 재밌게. 근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질서 전달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무난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교관할까요? 교관도 사실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시작과 너무 많이 바뀌었죠? 이러면 더 이상 알프레드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싶지만 가봅시다. 스토리가 나옵니다. 블라블라. 이게 스토리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 게임 시리즈가 벌써 지금 4편이고 거의 20년 된 IP입니다. 물론 국내에선 인기가 굉장히 없죠. 뭐 이런 게임이 있었어 싶지만 20년이나 된 게임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뭐가 막 많아요. 이런 스토리 관련 내용은 나중에 갤러리나 이런 거에서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뭐가 맞죠? 여기서 2시대, 3시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3시대는 그냥 에이지 오브 원더스 3 시절이고 이건 에이지 오브 원더스 2 시절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야카, 니무의 카레사 얘네 다 에이지 오브 원더스 1, 2에 나왔던 애들입니다. 마법사 왕에게도 실현이다. 표면 투사. 기본적으로 마법사 왕이든 투사든 그 일종의 위자드, 마도사들이에요. 마도사들인데 이 마도사들이 강력한 힘을 얻은 애들이고 마법사 왕은 옛날 고대 힘을 얻어서 승천해서 신적인 존재가 된 마도사들이고 투사는 이제 갓 승천한 마도사라고 보면 돼요. 알프레드 마법의 존재의 사례.
뭐 배경 스토리에는 뭐 얘네 부모님이 마법사 왕에 의해서 죽고 그런 내용이죠. 자, 민병대 소집.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누르고 기다려야 되네요. 아, 이게 공공군주는 마법사항이 더 좋은데 이래서 이게 지금 여기 주문 시점형이 45죠. 얘는 필요한 게 60. 시점 비용이 15가 더 필요해요. 이번 턴에 못 만들어 다음 턴에 만들죠. 근데 마법사 왕은요, 주문 시점력이 투사보다 높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6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냥 이거 하나, 그냥 한 턴에 이거 한 번씩 마법 쓸 수 있어요. 마법사 왕은. 그래서 보통 마법사 왕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공공군주. 근데 다만 이번 판에선 어쩔 수 없죠. 여기로 가라네요. 야, 이거 시작부터 한 부대를 줘줘. 어마어마합니다. 든든하네요. 자, 그리고 봉건 군주를 제가 추천한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고용비 유지비가 없어요. 왜? 봉건 군주제는 지도자 밑에 있을 땐 유지비가 공짜예요.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돈이 넘쳐납니다. 게임이. 아, 이거 뭐냐? 속삭임의 돌이라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이제 도국 자유도시랑 할 때 쓰는데 우리한테 줄 수도 있어요. 내 도시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별 의미는 없긴 한데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건물을 뭐 짓냐? 저는 보통 이거부터 줘요. 망치가 짱이죠. 자, 여기서 부스트란 게 있죠. 이건 뭐냐? 부스트는 제 도시에 농장이 있으면 가격을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이 망치 비용도 줄여주고 골드 비용도 줄여줍니다. 참고로 이 게임 핵심이 있어요. 문명과 다르게요. 도시를 지을 때 생산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골드도 필요해요. 그래서 골드는 늘 어느 정도 남겨놔야 돼요. 골드를 딱 맞춰서 쓰면 안 됩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문명 같은 게임 하면 건물 짓는데 골드가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급속 건설 뭐 이런 거 하려면 들겠지만 보통은 그냥 망치만 있으면 건물이 지어져요. 근데 에이지 오브 원더스는 망치랑 골드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드를 딱 떨어지게 쓰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남겨놔야 돼요. 도시를 건설을 하거나 혹은 병역 뽑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징집력이라고 해서 산업력하고 또 이거 문명하고 다른 점. 건설 칸에서 보통 병사 뽑는 거랑 건물 짓는 거를 같이 하잖아요. 한 칸에서. 그래서 병력 뽑는 동안은 건설을 못하고 뭐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에이지 오브 원더스 다릅니다. 병력 뽑는 칸하고 징집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따로예요. 망치 따로, 칼 따로예요. 생산력은 건물 지을 때, 징집력은 유닛 뽑을 때. 중요한 건 아니죠. 정찰병 뽑아도 별 의미 없긴 한데 하나 더 뽑아놓죠. 초반에 정찰병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할 거 없어 보이죠? 2명입니다. 지도자. 선종료. 자, 뭐라 하네요. 도국을 먹으라네요. 이거 첩해서 잡을 수 있고 그냥 착하게 잡을 수 있고 착하게 갈게요. 일단은 스토리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국이 있어요. 우리랑 동족, 나랑 같은 민족 도국이 하나 나올 텐데 이따가 걔를 무시할지 아니면 친하게 지내서 설득해서 우리 편을 만들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밟아버릴지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민병대가 나오죠. 다다다. 이게 이속이 빨라요. 아까 말했다시피 운동 능력 골라서. 요러면 자전. 뭐 쉬워요. 질 수가 없어요. 아, 피가 좀 까이네요. 옛날에 이거랑 비슷하게 야만으로 했을 때는 피 1도 안 까이던데. 근데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걸로 강하게는 야만이 더 강합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통은 저는 이렇게 싸우고 체력이 없으면 제 기지로 돌아가요. 왜? 피 채우려고. 근데 저는 피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 보세요. 신속한 회복에 전설의 사냥꾼. 체력이 15나 그냥 야지를 돌아다녀도 체력이 15나 올라가죠. 너무 좋아요. 뭘 잡을까 말까? 제
하나 먹죠. 전초기지 하나 짓고 쭉 패고. 와, 죽질 않네 병력이. 난이도가 쉬움이니까 무잡이었으면 지금쯤 터져도 진작에 터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울면서 수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쉽네요. 아, 이게 애매합니다. 요거를 지을게요. 아, 왜 농장을 짓냐? 간단합니다. 요 부스팅 받으려고. 부스트 농장 건설 보이세요? 요것 때문에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도시 건설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렇게 맵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원 집산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도 자원 집산지. 여기 가려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자원 집산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꼴랑 플러스 10 주는데 이게 중요해요?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문명하고 다릅니다. 이 게임은 고변산이 별로 없어요. 초반에 10 준다? 엄청난 겁니다. 이런 자원 집산지가 있는 땅이 꿀땅이고요. 이런 거 없는 막 이런 땅은 그냥 애매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가면 물론 자원 집산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넓어지니까 도시가 상관없긴 한데, 초반에는 이 자원 집산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땅 근처에 도시를 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도시를 펴야 되나요? 자원 집산지가 많은데 그 근처에다 피면 돼요. 뭐 이런, 지금 뭐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죠? 여기도 괜찮은 거예요. 뭐 이런 데도 땅 치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원래 도시랑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뭐 냅두고 이건 이렇게 확장하게 냅둔다든지. 아, 우리 이스트워치가 보이네요. 얘가 우리 동족 도시예요. 그렇게 못생겼어 이 자식. 속삭임의도를 처리해서 이스트워치한테 줍시다. 자, 그러면 이게 친해집니다. 이게 저는 약간 무전기 같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친해질 줄 알았더니 약간 스토리는 최면 어플 같은 건가 봐요. 여기 도시 사람들이 이제 최면 어플에 걸려서 저를 좋아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그러네요. 거시기 하죠. 스킬 못 찍었냐? 회복 찍었습니다. 회복. 그냥 자전했을 때 안 터지지 말라고 회복 찍었어요. 자, 그러면 도시 농장 짓고. 오, 농장을 지었더니 퀘스트가 깨지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돈 달라고 할게요. 자, 민병대 소환. 아, 참. 정찰병 그냥 자동 돌렸어요. 수동 돌리는 게 더 훨씬 이득이죠. 이득이긴 한데요. 아, 귀찮아서 자동 돌려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냥 그 몇몇 문화권은 이제 수동을 돌려야 되는 문화권이 있어요. 정찰병으로 뭘 해야 되는 문화권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수동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자동 돌려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 인구수가 왜 이렇게 빨리 오르죠? 신경이 맞나?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선택지. 보통은 농장 지을 게 있으면 또 농장 짓습니다. 왜? 왜 또 농장? 이 석공 바로 또 지으려고. 여기 농장 2개. 근데 지금 농장 지을 때가 애매해요. 요거 고르면 지을 수 있긴 한데 초반부터 바다 나쁘지 않긴 한데, 근데 저는 이런 자원 집산지가 있는 땅을 먹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자원 집산지가 있는 땅은 고민되네. 보통 그냥 이거나 이거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골라도 되고. 여기도 자원 집산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다. 문제가 생겼어요. 자원 집산지에 누가 밟고 있어. 이러면 저 실수한 겁니다. 이러면 빡쳐서 세이브 로드에서 전판으로 다시 시작해도 돼요.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쉬우니까. 왜 지금 이거 이렇게 자원 집산지를 밟고 있으면 다른 약탈자가, 제가 여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점유됨 당하면. 이 약탈자 자식들. 자, 그러면 쉽죠. 자전. 수전은 왜 안 보여주냐? 뭐 쉬워서 할 게 없네. 다음 턴에 죽으면 수전을 하겠습니다. 병력 죽는 애 나왔다. 근데 민병대는 죽어도 되는데. 해보죠. 왜 죽지? 이거 죽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쉬운데. 야만전사 할 때는 한 마리도 안 죽었는데. 얘네 둘은 죽을 것 같으니까 냅두고 얘네로 보내죠. 지원 가고. 보세요. 얘를 누르면 거리가 뜨죠. 저기 어디까지 갈지 그거 보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한 대 맞을 정도 거리에 넣었어요. 왜 한 대 맞을 정도 거리에 넣으세요? 안 맞은 거리에 두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조금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바보가 아니니까 조금만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요. 왜 굳이 한 대 맞는 거리에 넣냐? 한 대 때리고 턴이 끝나요. 그럼 나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세 대를 때릴 수 있어요. 이득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다 넣는 겁니다. 한 대 맞을 자리. 물론 이거는 빌드에 따라서 전투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고 다양합니다. 이 게임은 이 빌드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점과 전투가 재밌다는 게 핵심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회복 한번 해줄게요. 복원? 힐? 힐 좋아. 얘를 때리네요. 그렇지, 얘 때려. 자, 굉장히 쉬운데 이걸 왜 졌지? 뒤에서 한번 찔러볼까요? 척, 척. 보세요. 측면 공격 받음이라고 뜨죠? 보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6획스로 돼 있는데 앞에 3개는 칼이 있어요. 지금 이 칼이 있는 데에서 때리면 적이 반격을 합니다. 반격 뜨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측면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측면 공격. 아니면 지금 제가 돌격병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돌격병이 돌격을 하면 적이 방어 모드가 풀리고 반격을 못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지금 활 쏘면 잡겠네요. 너무 쉽죠? 칼 치면 되겠네. 얘가 때릴 필요도 없었네요. 얘도 후방 공격. 너도 쏴라. 촉, 촉, 촉. 너무 쉽죠? 도대체 이걸 왜 죽는 거야? 자, 여기서 요걸 씁시다. 명령. 이게 투사의 핵심이죠. 행동력을 다 쓴 애한테 또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좋냐?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한 대밖에 못 때렸죠.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럼 요걸 쓰면 3대 때릴 수 있어요. 2대 만에 끝났네요. 도대체 이걸 왜 지는 거야, AI는? 이렇게 너무 쉽죠? 그리고 지금 뜨면 봤지만 자원 집산지를 밟고 있는 애들을 죽이면요, 그 자원 집산지에 걸맞는 자원을 줍니다. 얘를 때리면 만화를 주고, 얘를 때리면 돈을 주고. 제 돈 보세요. 644원, 353원. 돈이 많죠? 이렇게 돈이 많아? 자원 집산지에 있는 유닛들을 잡았으니까. 애초에 에이지 오브 원더스는요, 내정만 하라고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전투를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팍팍 벌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에이지 오브 원더스는 빌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초반에 전투 안 하고 내정만 하는 빌드도 있어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내정만 하기보다는 전투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게임이에요. 이게 참 게임이 빌드가 워낙 다양하고 신기한 게 많아서 애매하죠. 이거 왜 설치하세요? 요것 때문에 마법 재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초반에 도시가 너무 멀어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전투기지 풀고 도시 먹어놓고 뭐 해보려고 열어둔 거고요. 도시를 여기에 박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너무 가까워, 원래 도시하고. 자, 그럼 뛰어봅시다. 체력이 남아돌죠? 너무 튼튼해. 합병하고 민병대 하나 더. 병력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4턴인데 병력이 벌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유지비가 빵빵해.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봉건 군주제라 가능한 미친 짓이에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제가 봉건 군주제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쭉쭉 내려가 보시죠. 아직 이거 없어. 딱히 찍을 게 없네요. 이거는 찍읍시다. 괴물 소굴 있다. 뭐야, 이거 2마리? 이번 턴에 깨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게 5턴쯤이면 깨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9턴이 넘어야 아 난이도가 매우 쉬움이라서 뭐 15턴에 깨어나네요? 이거 뭐야 이게 굉장히 이게 다른 게임을 하는 기분입니다. 돼지종족 요거 끝나고 돼지종족 한번 해줄게요. 이제 선택지예요. 요걸 지으면 벌목소를 하면 도서관을 빨리 지을 수 있고 아니면 만화가 모자라면 채석장을 짓고 재단을 빨리 지을 수 있죠. 저는 일단은 만화가 지금 모자라진 않으니까 벌목소로 갈게요. 좋아요. 벌목소 짓고 다음에는 석공 지어라. 좋아. 이렇게 정찰병들이 정찰을 하면서 자원을 주워 먹어요. 좋습니다. 소juk 소굴이나 소탕하죠. 돼지의 종족. 이걸 치진 않겠죠? 너무 쉽죠? 게임이 쉬워요. 이렇게 쉬운 게임입니다. 자, 퀘스트네요. 그냥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하나 죽었다. 뭐, 상관없어요. 만약 이제 뭘 주지? 번개창? 필요 없어. 만약 이제 뭐 이러네 기수 2티어 기수가 죽었다, 궁수가 죽었다 이러면 한번 수전해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민병대는 그냥 고기 방패입니다. 왜 민병대가 고기 방패냐? 이 게임에서는요 랭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티어와 랭크라는 게 있어요. 티어는 여기 2등급 1등급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티어입니다. 근데 랭크는 뭐냐? 옆에 이거 레벨업하는, 이건 영웅만 레벨업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레벨업을 해요 이 게임은.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고용, 병사, 숙련, 정예, 투사, 전설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세져요. 1티어 그러니까 1티어 1등급 병사가 한 전설쯤 찍으면요 한 3티어 병사랑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마린이요 1티어 병사가 마린 정도 되는 거고요. 3티어 병사는 시즈템프 정도 되는 겁니다. 5티어가 한 배틀크루즈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린이 레벨업해서 거의 시즈탱크만큼 세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 레벨업이. 근데 레벨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일단 안 죽어야 돼요. 전투는 엄청 많이 해야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전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죽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전투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자원도 얻어먹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아군이 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수전을 많이 하게 돼요. 수전을 해서 근데 이제 뉴비분들은 수전이 자전보다 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이 강한 빌드, 특히 초반이 강한 빌드를 추천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 민병대가 왜 민병대는 버리냐? 보면 알겠지만 레벨업을 해도 보너스가 조금 애매해요. 다른 애들보다. 플러스 5, 플러스 5밖에 안 되죠. 다른 애들은 플러스 10, 플러스 10인데. 약간 애매해요. 물론, 그래도 이거 막 정예, 투사, 전설되면 개센 거 아니에요? 개세죠. 정예, 투사, 전설되면 얘네도 세집니다. 충분히. 체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메달도 주고 방어력, 저항력도 올라가고 피해도 올라가고. 근데 보통 얘를 투사 전설까지 키울 일이 없어요. 그 전에 보통 그냥 소모해서 없앱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를 뭐 전설까지 키우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5가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르지? 난이도 쉬움이 이런 보너스도 있었나? 일단 이거 찍고 지금 석공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공화당 2를 올려야 돼요. 공화당 2를 올리면 뭐가 좋냐? 마른 게 좋아집니다. 일단 특수구획 개선시설이란 걸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티어 유닛이 해금돼요. 지금 제가 뽑을 수 있는 건 1티어 유닛밖에 없죠. 근데 이 공화당 성을 지으면 2티어 유닛이 해금돼요. 공화당 성 어떻게 짓나요? 인구수가
이상만 돼도 가능한데요. 보통 그렇게 짓지 않고요. 얘도 부스트를 받아요. 인구수 5 이상. 인구수 5일 때. 인구수 10일 땐 공화당 3이 해금됩니다. 그러니까 부스트를 받아요. 공화당 3 지으면 이제 3티어 유닛이 해금되고, 공화당 4를 지으면 4티어 유닛을 뽑을 수 있는데 4티어 유닛부터는 그냥 공짜로 안 주고요. 마법서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4티어 유닛들은 보통 3티어 마법서쯤에 3 있거든요. 여기 있다. 전쟁종 뭐 이런 애들 4티어 유닛, 아니면 화형 성전사 이름부터가 거창하죠. 4티어 유닛이라. 변형 전문가 이런 애들. 뭐 5티어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5티어는 뉴비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스킬도 찍으라네요. 뭘 찍을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재생력 몰빵 빌드이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데 요거 갈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죠. 아, 요걸 찍고 사실 이제 전초기지 만드는 게 더 좋긴 한데 이미 늦었네요. 요거나 먹어봅시다. 자, 전초기지 하나 더 찍고. 아, 이거 왜 보냐? 이거 뭐냐? 제국 스킬이란 건데요. 이런 거 얻는 보너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읽어보고 필요한 거 찍어주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이게 진짜 사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 게임 최고의 사기 스킬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초보한테 사기는 아니에요. 왜? 적을 잡아야 되니까. 영웅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잘 쓸 수 있으면 이게 진짜 사기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할 때 그림자 친화도 하나 들고 시작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커요. 근데 저는 안 들고 시작했어. 왜? 그냥 초보 추천 빌드니까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테리움 쪽 애들이 좀 무난하게 좋아요. 추천합니다. 자, 다음. 자원이 남아도네요. 도시를 하나 더 펴야 되는데. 썬드렌. 이 친구가 에이즈 오브 원더 3에서 주인공이었죠. 여기서도 핵심 인물입니다. 얘랑 이제 동맹 맺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얘랑 싸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어려운 빌드예요. 어려운 플레이예요. 초보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 돈 내놔라 그러네. 무시하죠. 혼자 잡을 수 있어요. 참고로 게임 목표는 야카라고 하는 놈을 패는 게 목표예요. 이거 깰 수 있나? 바로 해볼까? 이걸 갈걸. 도시 페어. 이게 좋아요. 여기서 도시를 필 수 있어요. 그냥 피면 안 되냐? 그냥 이렇게 전초기지 만들고 필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좀 비싸요. 이 주권은 200이나 필요합니다. 근데 도시 페어는 도시도 더 빨리 펴지고 주권도 100인만 있으면 돼요. 자, 요거 하나 먹어야죠. 영어 유지. 영어 유지 좋아요. 지식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어서 이 게임에서. 영체 이슬 획득. 효과? 15! 그럼 이제 저도 마법사 왕처럼 한 턴에 한 번씩 그 민병들을 뽑을 수 있게 됐어요. 좋네요. 지하. 이건 뭐죠? 지하입니다. 지하도 맵이 있어요. 이게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어요. 이게 마스터 오브 이름이 마스터 오브 매직인가? 매직 오브 마스터인가? 그 고전 게임인데 그때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인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로 도시. 오, 거대한 유적이 있대요. 좋아. 도시 지을 수 있나? 못 짓죠. 왜 못 짓냐? 영웅이 있어야 돼요. 알프레드가 있어야 됩니다. 와, 4턴이나 걸리네. 지어주죠. 자, 돼지 종족. 이게 뭡니까? 종족 변신이라는 거예요. 종족 변신은 뭐냐? 설정상 이 주인공들, 지도자들은요, 단순한 마법사, 단순한 왕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제국을 자신의 마법으로 쥐락펴락하는. 그래서 자신의 종족을 마음대로 막 마법을 이용해서 변화시키고 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인간 뭐 이랬는데 뒤로 가면 막 천사가 되고 막 악마가 되고 막 언데드가 되고 난리 납니다.
그런 종족 변화 스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돼지 종족이에요. 몸에서 바위가 자란다. 근데 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좀 짜칩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보시면 어깨에 돌이 자랐습니다. 이게 다예요. 너무 짜치는데요. 너무 짜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게 종족 변화 중에 좀 괴물 같은 게 많아요. 없어졌죠, 돌이. 다행히 보이는 건 없어지고 능력은 그대로예요. 방어력 1 증가, 산지에서 숨을 수 있고 이속이 빨라진다. 이속 빨라지는 건 핵심이 아니고 방어력이 1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딴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거는 1티어가 없어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걸 바라면 안 됩니다. 1티어에서 벌써 짱짱 세지는 진화 이런 거는 게임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건 없고요. 초반에는 이 정도가 맞아요. 이 정도가. 왜 궁수만 뽑아요? 민병대가 많잖아요. 얘네가 앞에서 탱커 노릇하니까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궁수랑 방패병인데 방패병 뽑아봤자 그 자리만 차지하고 얘네랑 경쟁하느라고 제대로 활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궁수 뽑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봉건 군주제는요, 이 궁수가 전설까지 올라가면요, 진급 장궁병 보이세요? 진급을 할 수 있어요. 장궁병으로. 고정 어떻게? 고정이 안 되네. 장궁병으로 승급을 합니다. 장궁병 3티어 유닛.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궁수 많이 뽑아주면 좋습니다. 궁수를 많이 뽑았을 때 단점 없나요? 있죠. 자전 효율이 떨어져요.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그 자전 유닛이, 그러니까 자전을 했을 때 원거리 유닛은 좀 잘 죽어요. 근데 수전하면 세거든요. 귀찮습니다. 수전 하나하나 해주기. 아까도 말했지만 초보분들은 수전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전보다. 그러니까 자전해서 내가 한 명 죽었어. 나 수전에서 한 명도 안 죽게 할래. 근데 수전했더니 3명 죽고 이런 불상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게임 그런 게임입니다. 자, 민병대랑 계속 뽑읍시다. 언제까지 뽑나요? 저는 보통 군단이 이렇게 하나 둘 셋까지 채워질 때까지 뽑아요. 왜 그렇게 하냐? 한 번의 전투에 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3군단이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건물 뭘 지을지 고민이 되죠. 여기가 비었죠? 하지만 일로 연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고민이 되는데 저는 연결을 합시다. 여기 있는 거 따먹는 게 좋으니까 더. 봐봐요. 안정도가 떨어졌어요. 왜? 영토가 너무 넓어서. 영토 하나당 안정도를 50 깎아먹거든요. 그러면 석공만 짓고 바로 안정도가 이렇게 낮으면 수입이 10% 감소. 페널티 크죠? 10%면 지금 다 하변삽인데 갑자기 마이너스만 고변사냐. 게임이 역같아요. 석공 지으면 바로 주점을 지어줍시다. 안정도 20. 이게 문화권이나 빌드마다 안정도 무시하는 빌드, 안정도가 넘치는 빌드 많습니다만 저는 평범한 빌드니까 그냥 주점 갈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게임 빌드가 존나게 많아요. 이게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야카! 이번 판 최종 보스예요. 얘 잡으면 게임 승리해요. 야카가 옵니다. 근데 꽤 세요. 별로 안 세 보이네. 자, 일단 운명의 탑을 가봅시다. 이게 아마 못 깰 것 같은데. 들어가요. 뭐야? 개조법이잖아. 이런 그 불가사의가 있어요. 게임에는 불가사의를 점령하면 굉장히 많은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게임이 기본은 4X 문명 같은 게임이지만 또 동시에 약간 RPG나 이런 요소들도 들어있어요. 히어로 오브 마이트 앤 매직처럼. 그래서 이 영웅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모험을 하면서 레벨업도 하고 이런 컨셉의 게임도 있어요. 여기 들어갔죠? 운명의 탑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운명의 탑에서 그냥 싸우기, 그 다음에 뭔가 자원을 소모해서 보너스 받으면서 싸우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만화가 지금 800이죠. 넘치죠.
써봅시다. 만화를 소모하는 대신에 공격군 저항력 강화. 자, 저기 나와요. 세요. 자, 좀 돌려볼게요. 어우, 2명이나 죽어. 자, 제시도 눌러서 수전해보자. 아, 근데 저도 수전 실력이 떨어져서. 저항력 강화. 적들은 다 되게 마법사. 자, 여기 돌격병이 나왔네요. 돌격병이 무서운 점. 방어 모드를 취소, 반격을 제거. 이래서 무서워요, 돌격병이. 그래서 방패병이 방어 모드 하는 게 핵심인데, 방패병의 방어 모드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돌격병이 방패병의 카운터입니다. 그러면, 씨발, 창병을 안 들고 왔네? 그럼 얘를 뭐로 막아요? 창병으로 막아요. 우리 창병 어딨어요?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어디다 버리고 왔어요? 이런, 불가사의에서 전투는요, 딱 한 부대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창병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래도 없이 해보죠. 뭐 어쩔 수 없죠. 없는 대로 해야죠. 이 자식 덧박치는 거 뭐냐? 바람의 장벽이란 게 있어요. 바람의 장벽. 명중률을 떨어뜨려요. 원거리 공격. 그래서 얘는 궁수로도 못 잡아요. 뭐야? 어떻게 잡아야 돼? 그냥 피해보면서 잡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겠거니 하고. 자, 그리고 이 게임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똘똘 뭉치나요? 기수의 특징. 전쟁 깃발. 주변 아군들이 강해집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는 본건 특징이 뭉치는 게 특성이었거든요. 근데 좀 애매해서 버려졌는데 이걸로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은 모습이에요. 뭉치기 특성이. 근데 지금 뭉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 사거리가. 그리고 뭉치기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거 맞으면 그냥 다 맞아주는 거예요. 이거 흩어지면 한두 마리 맞을까 말까 광역기를 이렇게 뭉치면 사이좋게 다쳐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뭉치기의 문제는. 그래서 이 게임의 뭉치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뭉치기를 쓰면. 일단은 얘 사거리를 보고 얘 사거리가 안 닿는 선에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애매하네. 자, 방어모드 소리 축축 됐어요. 붙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붙어주고 여기 붙고 궁수가 여기로 들어갔고. 근데 광역기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때려줍시다. 칼로 한 대, 칼로 한 대, 깃발 한 대, 칼 한 대. 왜 얘는 안 때리나요? 이렇게 때리면 반격을 당해요. 반격 아프죠? 지금 반격은요, 일반적으로는 한 턴에 한 번 해요, 적이. 근데 내가 지금 이동하느라 한 대밖에 못 때려요. 그러면 이번 턴인데, 내 턴인데, 내가 한 대, 적 한 대 때려요. 솔직히 좀 손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때려도 되긴 한데 그냥 저는 방어모드 하고 넘길게요. 이게 있죠? 단호한 명령. 얘한테 씁니다. 아까 칼? 이거를 좀 고민이 되네요. 이거 좀 손해보는데? 멍청한 짓을 했네. 아까 했으면 4대 때리는데 바보 같은데. 이러면 제가 멍청했던 거죠. 때리고 봐봐요. 지금 얘가 광역기를 쓰면 우리 막 존나 처만데 안 썼어요. 왜? 바보라? 아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게임 설계예요. 마법사죠. 마법사는 기본적으로요. 적이 붙으면 바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동을 해야 돼요. 한 칸. 근데 얘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한 칸 이동을 했죠. 한 칸 이동하면 행동력이 3이 아니라 2가 됩니다. 근데 이 광역기는 행동력 3짜리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광역기를 아군 근접 유닛에서 붙이기만 하면 광역기를 절대 못 써요. 얘가. 다 이런 설계가 있는 미친 게임입니다. 갓게임입니다. 우리 시대의 갓게임. 자, 때려주고요. 팍. 좋죠. 팍. 너무 멀죠. 멀어서 빗나갑니다. 막.
이렇게 이동 안 되나? 회복을 한번 할까? 아이씨, 엄석다 해석을 못하네. 여기다 쓰고 죽어라. 이렇게 붙고, 아까 말했다시피 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얘가 지원가나 마법사 이런 애들은.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써주죠. 남아도는 게 남아도는데 발악을 하죠. 안 아픕니다. 얘한테 쓸걸. 그러면 활 뿅뿅. 얘는 보면요, 행동력 하나짜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쏘건 움직여서 쏘건 무조건 한 대밖에 못 때리는 애요. 아이고, 이게 빗나가? 촉촉. 시체나 먹으라 그럴까? 시체 먹게 하면 체력이 찹니다. 무적무적 죽고. 아니, 이거를 왜 죽지? 너무 쉬운데? 죽는 게 더 놀라운데? 이거 쿨 찼네요. 팍, 팍. 한 대 더. 잡아. 쉽죠? 이거를 손실이 나는 게 말이 안 돼요. 자, 요걸로 이게 종변이 이게 그 대종변이거든요. 이게 대종변이 원래는 중후반 가야 쓸 수 있는 건데 보너스로 그냥 재밌으라고 튜토리얼인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친화도 중에서 대종변을 주는 겁니다. 제가 마테리움 갖고 있으니까 황금의 손길, 몸이 금이 되는 종변, 요거 질서 있으니까 천사 종변, 혼돈 있으니까 악마 종변, 요거 자연 있으니까 뭐냐 이거 가이아의 적자, 가이아의 초준이에요 원래 원본은. 천사로 갑시다. 왜? 왜냐면 간지나니까. 아, 천사 가지 말고 그랬나? 악마가 더 성능은 좋은데. 그냥 가자. 귀찮다. 병력을 주겠대요. 창병 필요 없어. 치유사? 치유사 좋을지도. 궁수를 둘이나 주겠다고? 치유사. 아, 근데 이속이 너무 느려요. 32. 답답해. 가서 저쪽이잖아. 뭐래? 쉽죠? 왜 여기 이 선을 안 벗어나나요? 말했다시피 이 안에서는 체력 회복이 빠릅니다. 연구가 다 됐네요. 그게 뭐예요 방금 누른 거? 정찰병 인챈트예요. 초반에 찍을 거 없으면 이거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꼭 찍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찍어야죠. 근데 뭐 딱히 찍을 거 없는데 하면 이거 찍으면 좋습니다. 천사 변신 해보죠. 이런 애들은 대종변이라 그래서 중복이 안 돼요. 한번 하면 뿅. 야, 구리다. 이 게임 문제점이 약간 이겁니다. 그래픽하고 타격감이 조금 애매해요. 물론 지금 이게 그 에이지 오브 원더스 역대 작품 중에 최고점이에요. 제일 멋있어요. 이게 그나마 2단계 고점 싶지만 이게 지금 최고점입니다. 이거 왜 찍었지? 나 지금 빌드를 못할지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있어요. 이거 뭐 무슨 빌드 같은 거. 그냥 무난하게 질서 갈까? 그냥 무난하게 질서 가죠.
빌드를 뭘 갈지 딱히 뭐 떠오르는 게 없네요. 템을 껴줄 수 있네? 오, 좋아, 좋아. 오, 오, 좋아. 좋아, 가자. 오라큘, 적이죠. 적대 도구예요. 약한테 먹히기 직전입니다. 이거를 뭐 평화 중재를 걸고 뭐 저기 뭐야 속삭임에 돌을 줘서 뭐 내 편으로 뺏고 끝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패 죽이면 됩니다. 그게 깔끔해요. 뇌정찰병이 잘 돌리세요. 뭐 어차피 방법 없어요. 그러면 병력이 적으면 도망도 알아서 잘 칩니다. 물론 이 도망이 100% 확률이 아니에요. 이렇게 도주가 뜨면 없어졌다가 한 몇 턴 뒤에 내 도시에서 기어 나옵니다. 자, 이제 2티어 유닛을 뽑을 수 있죠. 2티어 유닛 기사가 나옵니다. 야, 기사 드디어 돌격병 얻을 수 있어요. 뭐 지원가도 좋고 기사 하나 뽑아봅시다. 여기다 전초기지를 왜 짓나요? 이 운명의 탑을 합치려고요. 불가사의를 점령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점령한 다음에 그 도시나 전초기지로 합병을 해야 돼요. 근데 도시가 너무 멀죠? 여긴데 어떻게 합병해? 뭐가 보이네요? 때려잡아야지. 아, 아군이네? 내가 먼저 먹어야지. 내 거야. 이거 원래 아마 썬드레인이 먹어야 될 텐데 제가 뺏었습니다. 병력 그만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어이씨, 너무 많이 뽑았네요. 큰일 났네? 이게 무자비 난이도가 아니라서 병력을 막 자전해서 안 죽던데 애들이. 이러면 UGB의 문제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 게임 UGB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제 본거는 군주제니까 무지성으로 막 병력 찍어도 그냥 버티만 한데 다른 문화권이었으면 이렇게 무지성으로 병력 뽑으면 거짓골을 면하지 못합니다. 조심하세요. 다 애매하네요. 힐러를 넣고 싶었는데 얘라도 넣죠. 요새화충도 뭐 초반인데 아무거나 해도 돼요. 용 달려와라. 흑의성 무기 인챈트랑 발라보죠. 인챈트랑 효율이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죠. 마테리움 쪽으로 갈 거 그랬나? 빌드를 일단 광신 가겠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빌드예요. 광신자 소환 이거 진짜 좋은데 안타깝게도 민병대 소환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일단은 광신을 문단. 도시 드디어 나왔네요. 올해도 올렸다. 요새 영웅 박아주고 중독으로 민병대. 도시 뭐 지을 거 없네요. 병력 할 거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공성을 해보죠. 참고로 공성은요 꼭 영웅이 있는 부대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렇게 잡병으로는 공성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성을 거둘 수는 있는데 공성 시작을 하려면 무조건 영웅 유닛이 필요합니다. 병력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먹고 갈 거랬나? 닉스웰? 귀찮다. 먹으면 크로스리 먹고 좋은데? 농장이잖아 심지어? 오라큘러는 빨리 없애고 먹어보죠. 자, 공성 작전이 있어요. 많은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 이거 누르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이거 한 턴에 10씩인데 이게 20이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걸 하면 아군이 탈진 상태에 걸려요. 약해집니다. 그냥 개 족바를 수 있다 할 때만 쓰시고요. 평소엔 쓰지 마세요. 상병 약화, 투석기. 돈 너무 비싼데? 고작 요거 잡는데 사실 안 써도 돼요. 이거 너무 족밥이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왜? 날개가 달렸잖아요. 성벽 위를 날아다닙니다. 이 친구들. 공성 작전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크면. 이거 쓰면 만화가 이제 난리 나는데 만화 소모량. 병력 하나당 만화 유지비가 3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병력이 13, 둘, 15, 19. 거의 60이 날라갑니다. 1000만화가 40인데 60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 유지비가 미쳤어요, 게임이. 그러니까 유닛을 무지성으로 막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3군단 정도 뽑았으면 그냥 거기서 유지하는 편이 더 안 뽑아요. 이거 내가 너무 실수로 많이 뽑았어. 일단 만화 소모량이 많으니까 이거 찍어주고, 이거는 전투 직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쓰면 어차피 전투할 일도 없는데 만화가 안 할까? 애양지 분명히 탑 좋다. 이런 걸 먹으면 주권도 주고 많은 걸 줘요. 특히 주권 주는 게 짱입니다. 이 주권을 얻을 방법이 참 몇 개 없거든요. 오케이. 홍위성 무기 한 주시죠. 효과는 그냥 평범해요. 데미지 1 증가, 출혈 걸기. 뭐 1티어 마법이니까 어쩔 수 없죠. 지는 게 이상하죠. 아군이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 우리 유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빨리 게임 끝내죠. 이거 쉬워서 질질 끌 것도 없습니다. 게임이 이렇게 쉬워요. 아차, 봉신. 뭐야 이거? 아까 여기서 지키던 영웅 죽여서 지하 묘지에 박았어요. 얘를 어떻게 쓰나요? 쓸 방법 많아요. 막 묘지를 지으면요, 부활을 시켜가지고 내 밑에 하수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언데드 빌드를 타면요, 얘를 언데드로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런 거랑 해당사항 없으니까 그냥 시체 파시면 짤짤하게 돈이 벌리죠. 끝입니다. 뭔 소리가 나네? 도망갔어요. 근데 이거 약하 이길 수 있나? 오, 약하다. 오, 좋다. 뭐 준다. 딜러. 3티어 유닛이라서 유지비가 셀 거예요. 그쵸, 세죠. 그러면 제 밑에 배속시켜서 유지비를 아껴야죠. 지도자 밑에 넣어야죠. 유지비 아끼는 법입니다. 이거 공성을 시작을 못하네. 애매합니다. 뭐야, 왜 한 마리 더 들어왔어? 얘가 5마리로 오면 되겠구나. 넣고, 이거 넣고. 혼자 와. 이속이 느리잖아. 병력이 왜 이렇게 많아? 과하게 많은데요? 도시를 내가 또 건설했어? 도시는 3개가 제한이 있죠. 이거는 요거 찍으면 제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못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주권 200밖에 안 되는데 찍으면 찍을수록 점점 필요한 주권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은 한 3, 4CT? 많아야 뭐 5CT? 6CT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봉신 만들고 끝내죠.
수도가 엄청 발전했네요. 도서관, 연구소. 오, 얘도 드디어. 근데 요거를 얘가 밟고 있네요. 어쩔 수가 없죠. 자, 공성 겁시다. 좀 우와! 마법사 폭격. 아까 불가사의 탑을 먹어서 준 보너스예요. 성벽 약화 정도. 아니, 성벽 필요 없는데. 수비 건조해. 아까 말했다시피 날라다녀서 다 뚫을 수 있어요. 세 턴이나 기다려야 돼요. 지겹죠. 게임 끝났는데. 지금 끝났다고 치고 이겼다 해주면 안 되나? 좋은 스킬인데 너무 늦게 떴어요. 이제 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좀 피곤하네요. 오늘 일하고 퇴근해서 하는 거라. 기사가 떴네요. 졸려. 부스트 되는 건물 위주로 지어주시면 돼요. 볼 것도 없네요. 그냥 난이도가 너무 쉬운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자, 빨리빨리 끝냅시다. 마이너스, 와우, 만화 유지비가 마이너스 되겠는데? 해보죠. 마이너스 9. 이거 어떻게 하나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이 자식 언제 죽었어? 지도자가 죽으면요, 공허로 갑니다. 이 게임 설정상, 이 지도자들은요, 마도사예요. 근데 그냥 마도사가 아니라 거의 신적인 마도사예요. 얘네들은 죽어도 죽질 않습니다. 불멸의 존재예요. 죽으면 죽진 않는데 세계 밖으로 추방당해요. 그럼 다시 못 돌아오나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옥좌가 있잖아요. 옥좌. 우리 수도에 보면 옥좌가 있잖아요. 이 옥좌가 그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해서요, 세계 밖으로 튕겨져 나간 추방당했던 지도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 옥좌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수도가 점령당하면 못 돌아오겠죠? 근데 수도가 점령당해도 지도자가 어디에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수도도 점령당하고 지도자도 죽으면 그러면 게임 패배입니다. 왜? 이 제국을 지배하는 신과 같은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제국의 도시가 얼마나 남았고 병력이 얼마나 남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지도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면 그 제국은 그냥 멸망한 걸로 칩니다. 이 주인공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진짜 신은 아니죠. 그냥 신과 같은 힘을 얻은 뭐 그런 존재들인 거죠. 아무튼 패배 조건은 1번이 지도자 사망, 그리고 2번이 옥자 수도 함락,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패배합니다. 그 외의 조건은 없어요. 만화가 왜 갑자기 유지비가 생겼지? 원래 그렇지. 맞아, 만화 얻으려고. 안 주네요.
이렇게 협동을 하면 여기 있네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 선택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고를 수 있습니다. 얘가 만화를 주고 대신 금을 달라네요. 금은 남는데 만화 모자르죠. 짠, 이렇게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끝내죠. 자전 이겼어요. 한번 리플레이 볼까요? 제시도하기까지는 귀찮으니까. 분주를 위하여. 이거는 이제 봉공 분주제 버프예요. 모든 병력에게 방어력하고 저항력을 일씩 올려주는 버프입니다. 분주일가 수호라고 써있죠. 뭉치네요. 이런 거 뭉쳤다가 광역기 한 방 맞으면 그냥 봐봐요. 지금 이런다니까. AI가 이렇게 멍청해요.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광역기 한 방 맞고 지금 한 두 명만 맞으면 될 걸 몇 명이 맞는 거야. 아이씨. 내가 이래. 와우, 아파. 오, 죽는다. 천사들 죽은 거 봐. 오. 우리 광역기는 두 명밖에 안 맞는데 저기 쓰는 광역기 몇 명이 맞는 거야 도대체. 봐봐요. 성벽을 그냥 넘어가죠. 날개가 달려서 성벽에 의미가 없습니다. 어우, 세다 세. 어우, 막 넘어가 성벽. 서 봐도 뭐 볼 거 없겠네요. 아무튼 이겼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 쉽죠? 자, 이렇게 1시간 정도 사실상 튜토리얼 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의의 협곡을 플레이했습니다. By repelling the invasion of Yaka, the spark of 주인공인 divinity was 알프레드가 ignited, and a new 가디어로 ascended 신적인 to 존재로 the 승천하는 cosmic 거예요. pantheon. 평범한 In 마두살로 Mage 써서 Haven, a world 승천시킬 수가 있어요. 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제가 승천한 가디어들이 막 바글바글 하죠. 이것도 다시 50명인가 밖에 못해요. 나중에는 눈물을 먹고 제가 승천시키네. 빼야 되고 이래. 컨셉 빌드도 좋습니다. 엘사 막 이런 거. 말퓨리온 수염이 없어요. 말퓨리온인데. 루앙 레온크로 막 이런 거. 재밌는 애들 많아요. 티리온, 울프르, 사우론, 라따뚜이, 데스윙.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게임이에요. choose your destination. 네, 지금까지 첫 번째 튜토리얼 맵 플레이였습니다.